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하고 2월 15일이네요. 수요일이고, 예.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를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해요.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작년 9월달에 이제 폭파가 됐는데 그게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있는 한 탐사 전문 기자가 명망이 있는 사람이죠. 퓰리츠상을 수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미국의 짓이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기사의 원문을 바탕으로.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이 그 사이에 오늘 난 기사인데 독일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독일은 상당히 예민한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이 사안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신선했고, 거기에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제 생각을 좀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독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를리너 짜이퉁이에요. 짜이퉁은 신문이라는 뜻이죠. 베를린 신문이에요. 이 신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즘은 번역기가 좋아서 특히 독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거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 유럽어들은 이 영어하고 가까운 언어라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참 이 신문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제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서 통일이 돼서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됐잖아요. 동독하고 서독이 합쳐져서. 이전에 메르켈 총리도 독일 출신이죠. 그렇고 이제 통일된 국가에 그게 된 건데, 총리까지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많이 이제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리말로 치자면은 남북한이 통일이 됐는데, 북한 출신의 여성이 우리 이제 통일된 한국의 대통령이 된 그런 셈이에요. 자, 이 베를린 짜이퉁도 동독 계열의 신문이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근데 통일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신문이라고 위키피디아에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세이모어 허시, 아까 말씀드린 탐사 전문 기자죠. 여기가 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이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폭파시켰다. 왜냐? 독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제목이죠. 예. 그래서 이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정치논평 84편. 이 지난 정치논평에서 제가 세이모어 허시의 이 폭로 부분을 다뤘던 기사죠. 그래서 여기 언급됐던 자세한 내용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때 이제 스푸트니크에서도 인터뷰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언급한 내용은 그 기사가 다가 아니다. 더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압박이 여기저기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불편해진 사람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이든, 노르웨이 수상, 나토 사무총장, 스웨덴, 독일, 올라프 총리, 엄청난 사람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거대한 사람 영향력을 불편하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한 압박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이도 한 85세 정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로 치면 거의 도인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일들을 해결해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관심사도, 그 개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생기는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랜스 기자가
이 세이모어 허쉬를 면담을 해서 그것을 좀 투고한 형식이에요. 이 신문에 베를린 자이퉁에다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이게 그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의 소개 부분을 제가 옮겨다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도 프리랜서인데 공부를 어느 쪽으로 했느냐면은 역사와 철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언론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 문화의 면들이 있는데 그중에 언론이 참 뒤처진다. 그 부분은 여실히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 세이모어 허쉬도 이제 시카고 출신이죠, 미국에. 거기도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학위를 가지고 나와서 직장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통찰이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 기사를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문 방송학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기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 보통 사람보다도 사람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삶에서 그런 것에 대한 통찰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많이 허물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뭐 역사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뭐 역사 철학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옛날 뭐 공자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우리가 공자 말을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돼요. 뜻이 없고 공부만 하면은 세상에 해를 끼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안 그러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든가. 그래서 전문가라는 단어를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그들이 뱉는 말은 그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간파하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와 철학, 우리말로 하면 뜻, 그런 것이 먼저 선 다음에 대중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이잖아요. 언론이나 방송이라는 게. 자,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했다. 우리한테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뜻이 없진 않죠. 예. 그렇지만 그 언론에 가면 뜻이 없죠. 그 뜻이 없는 그룹들이 또 많이 있죠. 예. 자, 일단 구체적인 사실이 새로 밝혀진 거, 지난번에 언급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번에 이제 폭발물을 설치한 파이프라인을 4개예요. 노드스트림 1이 있고 노드스트림 2가 있는데 각각 2개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2개의 파이프라인이 지하에 해저면에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을 때요. 그 4개의 라인에다가 폭탄을 2개씩 해서 총 8발의 폭탄을 장착한 거예요. 시한폭탄을. 그런데 이게 이제 수심이 80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아마 우리도 심해 잠수사 UDT 이런 데 잠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왜 그 천안함 문제 생겼을 때도 물속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있죠. 과연 누굴 꺼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예. 어쨌거나 그 수심이 80m 정도면 다른 특수장비, 제가 보기에는 특수장비라는 게 이게 뭐 잠수정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문의한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m 정도면 전문 심해 잠수사가 그냥 들어가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깊이래요. 그들 한 100m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몇 시간 작업해서 폭발물 8개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거 폭발을 이제 시킬 때는 이게 이제 음향으로 기폭을 시킨 건데 폭발은 노르웨이 초계기가 있어요. 노르웨이가 발 많이 담근 거예요. 여기서 P8 포세이돈이라는 초계기로 소노 부위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약속된 주파수를 그 음파를 발생시켜서 기폭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물속에 오래 있었는지 6발밖에 폭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라인이 한 개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파이프라인 4개가 다 망가졌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개만 망가졌다는 데도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추가로 파악된 구체적인 사실을 몇 개 더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노르웨이가 여기 왜 관여했느냐 이 질문을 이제 독일 이 기자가 물은 거예요. 예,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상당히 까칠할 수가 있겠다.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또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에 관계된 업자들은 이게
폭파된 거다. 이런 데가 관여돼서 그게 말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 해제 작업하는 그런 전문 회사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심해 잠수사들도 그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돌았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의심은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그래서 노르웨이는 왜 그랬을까 물었을 때 이 헐시 기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의 의견이죠. 노르웨이도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즉 가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시장인 유럽 시장하고 독일 시장에 지금 발을 담그지 못하는 거예요.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게 아직 그쪽 위주로 설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돈이 많이 들겠죠. 작업을 하려면은.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독일이 이제 유대 관계가 돈독해서 파이프라인이 주로 그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을 담그고 싶은데 담글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부서지면은 다른 데서 가스를 사야 되니까 그게 현재는 미국하고 노르웨이가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해관계가 같다. 그렇고 노르웨이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연원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언급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나토 사무국장이 예전에 노르웨이 수상이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런 면에서 노르웨이는 인구 500만이고 독일에 비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죠.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상태에서 K2하고 레오파드가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제 올린 국방 논평이죠. 예. 노르웨이 합참의장과 방사청 의견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두 건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레오파드를 선택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몇 개 설명을 드렸고 그 설명은 다 유효하다고 봅니다만은 그 정치적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 단지 근처에 가까운 나라라서 그렇다. 거기 더하기. 이런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르웨이가 독일의 성질을 더 긁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라도 해서 비율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몇몇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 내부 제보자의 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구성을 해낸 거거든요. 엄청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몇몇 군대를 보면은 이런 제보자들이 왜 탄생해서 이건 아니다, 밖에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작년에 2월 달에 올라프 서독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과 회담을 해요. 회담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은 노드스트림 끝장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비밀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관여했던 고위 뭐라고 할까 첩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대요. 어떻게 보면 실망을 했다고도 될 수 있어요. 예. 저 말을 저렇게 쉽게 뱉을 말이 아니고 나중에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연원을 찾게 되면은 이까지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한 짓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발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면 아닌데? 라고 큰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을 들어보면 그랬겠구나. 몇 번에 걸쳐서 실망을 한 거예요. 바이든한테. 그 미국의 첩보 핵심 관계자들이. 이 두 번째는 뭐냐? 가스관을 이제 지시대로 폭발을 하고 그게 9월 26일인가 그렇죠. 내부에 많은 불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일에 관여했던 첩보 관계자들은 이것을 어떤 푸틴과의 협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서 쓰려고 하겠다. 물론 당연히 최악의 상황에서는 폭파시킨다가 들어있겠지만, 그런데 그들과의 기대와 다르게 독일이 그때 이미 노드스트림을 잠궜어요. 예, 노드스트림 2를 잠궜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그래서 잠궈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굳이 폭파했다는 거예요. 왜? 독일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저거가 불편해지면은 다시 그거를
열어서 가스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위첩보 기관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한번 시키니까 지시받은 대로 하긴 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헐시 기자가 이것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줬다. 이런 것에 지금 유추가 돼요. 그리고 또 이 기자가 놀랍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든 정보를 다 뒤진 거죠. 이 설비 업체 중에 지하로 매설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공사의 대부분은 이제 독일에서 했어요. 물속으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가스관을 계속 연결하는 건데 거기에 미국 회사도 관련돼 있고 여러 회사가 관련돼 있고 유럽 회사들도 관련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안을. 미국과 노르웨이가 했다. 예, 폭파된 거다. 그러고 그거는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심해 잠수부 들이 여러 일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북해 같은 데서는 북해나 발틱해 같은 데서는 석유 탐사 같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말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전에. 예.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저렇게 내부에서 제보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들도 첩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위에 높은 클래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트층을. 밑에 말단 조직이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은 독일이 우리한테 반하는 행동을 안 하는 건데 우리 동맹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을 지금 벌이는 거고 그거를 비밀로 해라. 비밀로 유지될 것까지도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 초나 재작년 말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침공을 하게 되면은 노드스트림 2 그때 막 개통했거나 개통 준비가 끝났거나 그랬어요. 완공은 다 끝났던데요. 그걸 잠그겠다라고 숄츠 총리가 새로 이야기했다는 그런 기사예요. 이 로이터 통신이에요. 예. 그리고 작년 2월 23일 아마 이때가 침공을 했거나 아마 바로 그 전이거나 침공이 확실시 됐거나 이런 때였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제목에. 예. 독일이 노드스트림 2를 잠궜어요. 이미 이때 잠궜어요. 그래가지고 폭발되는 9월까지도 계속 잠긴 상태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초조했다는 거죠, 미국이. 왜? 전황이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기자의 이야기는. 게다가 항상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전황이 안 좋고 미국의 기대대로 우크라이나전이 진행이 안 되는데 독일이 먼저 빠져나가겠다 저쪽으로. 어차피 프랑스는 미국이 컨트롤하기 쉬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 고위 정보 관계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짐작으로 일을 하다니. 이런 일을 큰 일을 벌이다니. 이거는 상대방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안인데 라는 거예요. 제 해석을 더 붙여보자면. 네. 왜냐하면 그들의 목줄이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든지 폭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네요. 예, 가스관을 왜 폭파했느냐. 이것이 이제 미국 내부가 불만을 가지고 분열된 이유기도 하고 이런 기사가 아마 작성될 수 있게 핵심적인 사실들을 제공한 이유기도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바이든의 결정은 내부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지 못했고 결국에는 자기 발등을 찍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예. 자, 우크라이나전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언론에 대한 영향력은 영국과 미국이 단도리를 하면은 아마 한 7-80% 거기 일본도 당연히 도와주고 그러니까 7-80% 이상은 전 세계 여론을 아마 주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잘 실상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는 예전부터 쭉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에요. 이게 보면은 뭐 독일도 뭐 보내고 영국도 뭐 보내고 뭐 많이 보낸다고 나오잖아요. 주변 국가에서도 보내고.
그런데 전체를 뭉뚱그려 보면은 그들 나라들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20, 30배 정도는 돼요. 20, 30배. 두세 배가 아니고 20, 30배예요. 즉 미국이 여기서 전투 의지를 꺾으면 우크라이나전은 바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랄까 덜러리예요. 이렇게 분위기 만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영국이 자주포 몇 대 보내고 났더니 자기들 자주포가 동이 날 정도의 전력이 그래요. 독일도 그렇고. 네. 자, 그런데 그 이제 전쟁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헐시 기자의 판단이기도 해요. 전황을 보는 눈. 자, 그래 초조해졌다는 거죠. 네, 미국이 초조해졌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또 그게 있거든요. 항상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전에 관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이 미국이 힘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많은 데서 이해관계 때문에 빠져나갔잖아요. 중동에서 다 빠져나갔죠. 셰일가스 미국에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기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란 대통령도 등장하고 그런 것인데 유럽에 대한 어떤 패권을 잃게 될 우려하는 거죠.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은 1등 자리를 놓치면 아주 힘들어서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바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핵심이 유럽이죠. 유럽을 놓치면 미국은 정말 섬나라 되는 거거든요. 예? 섬나라 되는 거. 예. 그래서 최선 노력을 다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조금 기미가 안 좋으면 유럽에 있는 동맹국들이 나로부터 도망갈 것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유럽 대륙 내에서는 영국은 어차피 힘도 없고 섬나라고 EU에서 탈퇴한 셈이고 탈퇴했죠. 남은 거는 주력 국가는 프랑스, 독일인데 프랑스는 어차피 독자적인 노선이 명확한데요. 유럽 위주죠. 네. 하지만 독일은 핵심인데 경제력도 제일 크고 거기다가 북구 나라들, 힘없는 북구 나라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새로 독립해서 아직 나라가 자리가 잡히지 않은 나라들, 불안해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이 빠져나간다? 그럼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초조했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예. 그래서 사전에 작업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예. 그래서 제보자가 나왔다. 내부에서 많이. 그래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왔다.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예. 노련한 사람이겠죠. 이 일을 수십 년 해왔고 수많은 협박 속에서 이 일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하면서 부연 설명인 부분인데 자, CIA는 법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따른다. 내부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놨지만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 몇 번의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국정원도 우리 옛날 이랬죠. 법을 따르지 않고 권력을 따르죠. 지금도 뭐 우리가 검찰을 볼 때 이런 말도 있죠. 최근에 무슨 판례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국정원만큼은 국내 정치는 현재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꼭 어떤 대통령이다 하고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어떨 때는 좋게, 어떨 때는 나쁘게 함으로써 이런 입장이 공고해졌다고 봐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그 블랙리스트 건 같은 거, 문화예술계 인사 이런 거가 크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벌리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권력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반대로 언론 같은 부분은 네, 어렵죠. 예, 그럼 스스로 자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게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자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으로 뭐 어떻게 해서 언론의 태도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검찰보다 더 어려워요, 언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게 해서 남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다른 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느끼고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이제 CIA는 이런 조직인데, 즉 하라면 해. 예. 이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폭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두목의 말 무조건 따른다.
근데 그런 조직의 구성원도 이번 바이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가망이 없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가스관을 폭파? 네. 즉 미국의 탑 첩보기관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기 어렵다.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서 동맹국인 독일의 가스 파이프를 끊었다. 그것도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추운 겨울을 앞뒀기 때문에 독일이 저쪽을 이탈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부신 거잖아요. 자,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본적인 상식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요 지금 대목은 미국의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아니면 이제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전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기자가 물어요. 이걸 왜 이랬느냐 그러면은 동맹국의 파이프라인을 부신 건데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려로, 걱정으로 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노망 들었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독일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독일은 또 울라프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더 자괴감이 크죠. 예. 바이든의 핵심 밑에 첩보기관의 이제 상층부들은 노망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왜 그랬느냐? 경제적인 이익이냐, 뭐냐, 이런 게 있는데, 또는 뭐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독일 경제를 무너뜨려야지 미국 기업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헐시 기자의 답변은 글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깊게 생각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지 않다. 되게 단순하게 반응한 것 같다. 헐시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현 대통령의 재선이다. 그 재선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마법 같은 힘으로 러시아를 물리쳐야만 된다. 어떻게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무슨 합리적인 판단이나 무슨 어떤 도덕 정치적인 기준은 갖다 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쓴소리를 한번 뱉죠. 헐시 기자의 안목으로 보기에는 미국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하고 있다. 사소한 분쟁으로 끝날 일이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로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이거는 허시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미국의 상층부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한다.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잘 안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무리수를. 네. 그 자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을 모아서 정성으로서 집중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억지로 명령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잘 안 되는 사람의 모임에서 일이 털어질 때 이렇게 보통 털어지죠. 이렇게 되면 잘 되긴 어렵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허시 기자는 경제적 이득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아요. 꼼꼼하게 챙겨요. 예. 그리고 어제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산다는 거 보세요. 미국 전체로 봤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기에 해당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 돈들이. 그런 기업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 엄청난 기업이 뭐 그래 나 뭐 1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걸 챙겨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막 발발할까 하다가 유럽에서 나서서 말려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에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독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내전 상태잖아요. 내전 상태. 그래서 그 내전에 휴전을 시켜요. 전쟁하지 말라고. 얘들은 죽겠다 하고 러시아에 손 벌리니까 러시아는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젊은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의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걸 밀어붙여도 될 것 같다. 미국이 나를 도와준단다. 이게 기회야. 이 기회에 제거하자 이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덤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근거리 말려놓은 거예요. 예. 말려놓으면서 말려주는 대가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아도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종식되고 싸움을 말려주는 대가로 미국은 이걸 먹고 나가는 거였어요. 자, 미국은 가스는 많이 발생이 되지만 러시아보다 엄청나게 취약해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면에서. 그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 유럽까지 싣고 가야 되죠. 유럽까지 싣고 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가스인 상태로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유리한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액화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는 가스를 유럽까지 가져가려면 액화를 시켜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액화 설비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스가 많이 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액화를 해서 도착하면 다시 그걸 또 기체로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비싸서 경쟁력이 없었던 거예요. 러시아 걸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바로 옮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 무리한 약속을 했죠. 근데 그들은 액화 설비가 부족하니까 다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요구하고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우리 수입분으로 받아놨던 LNG를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우리가 거절했었죠. 일본은 줬죠. 그게 이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허시 기자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이 큰 건을 가져갔어요. LNG를 유럽 시장에 팔 수 있는 것으로 확보를 했어요. 독일 약속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스관을 폭파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허시 기자가 말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노르망디 협의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프랑스가 관여해서 옛날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또 푸틴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싸우려면 말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협의를 하고 추가 협의를 하자라고 말려놓고 그 다음 이제 미국은 그래 나 이게 더 이상 이제 부추기지 않을게 여기에 대해서 EU하고 에너지 성명을 맺어서 LNG를 팔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때 일의 진행을 살펴봤을 때 우크라이나전이 수습이 되겠구나. 자, 이 수습의 결과는 한반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겠구나. 끊어졌던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침공으로 결론이 났죠. 그런데 침공 전에 즉 이 합의가 파기된 거예요. 노르망디 후속 협의가.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앉혀놓고 야 이러지 말자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합의해 놓은 것이 깨졌어요. 깨진 게 뭐냐. 푸틴이 공격했다? 거짓 사안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이 수석거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의혹이. 즉 젤렌스키한테 펌프질을 했다는 거예요. 날 믿어라. 이런 식의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전쟁이 내전이 격화됐어요. 오히려. 자, 그러면 이제 배신감하고 섞이면서 더 복잡해지겠죠. 그게 전쟁으로 이어진 걸로 본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은 돼요, 일단. 왜냐? 노르망디 협의를 해서 이제 휴전을 했었거든요. 휴전을. 막 말린 거를 억지로 끌어다 앉혀놓고. 그리고 미국은 LNG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물러났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그리스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게 있었어요. 계획이. 그게 동지중해 송유관이에요. 이게 터키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바다에 섬 많은데 그리스하고 터키가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걸 하기로 한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를 했어요. 이것을. 왜냐? 유럽이 자꾸 러시아 에너지에 기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소스를 제공하자. 우리하고 친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공급하는 가스가 들어가게 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희석을 시키자. 이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돼요. 이것을. 가스관을 만드는 것을. 그러면서 또 터키하고 까칠해지는 부분이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하고. 그런데 이런 반전이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면서는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전력 그리드 연결을 하면 된다.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계획을 포기시켜요. 즉 그 가스관 건설 계획이 포기가 돼요.
즉 그 말은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보다 훨씬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고조됐거든요.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다 있었던 사실입니다. 네. 자,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 독일 총리, 뭐 미국 대통령, 미국 첩보기관의 수장들, 뭐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뭐 영국 총리 다 바보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겠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번 들어볼 만하더라고요. 자, 진실을 제가 좀 의역을 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과거의 사례에 있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그런 협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의 흐름을 봤을 때 그게 그냥 저질이다, 더티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이거는 두려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자, 우리도 지금 몇몇 기자나 언론 매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이 제1의 강대국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좀 많이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런 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참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저는 이런 게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즐겨 인상적으로 봤던 책, 인기 있었던 책 저도 몇 개 산 게 있어서 읽어보고 내용에 도움을 많이 받고 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뒤에 시간이 흘러서 그 글쓴이의 진심이 그 애가 말한 내용과 많이 달랐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그런 책을 몇 개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많이 이야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개인과 개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농담이 아닌 다음에는 항상 자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이 인간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흐름이 SNS나 누구나 다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예전에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수단이 다 있잖아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인류가 지금 지구 위에서 문명을 만든 이후로는 개인이 가진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보이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구글이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힘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이 지금 전 세계 지도자급들을 지금 전 세계 영향력, 제가 봐서는 한 5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궁지로 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세상이 되고 있고, 그런 마음과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가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이리 갈 거예요. 이게 일반이 될 거예요. 이제 보통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예.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죠. 예. 평화적으로. 전쟁을 줄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수준이 지금 이 수준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더 나았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어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을 뿐이에요. 그것도 남이 말해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개발한 이런 수단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이 방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어느 물결을 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